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월 마지막 주라고 봐도 되겠죠. 예, 2월의 마지막 주 주간 마감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 코멘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4시 45분이에요. 예, 2월 25일 2시 4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시점에서의 그 지수, 그 다음에 종목의 주가와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주가 지수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좀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예, 뭐 코스피는 대략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한 1.2% 정도 1.2%대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을 로 마감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수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인데 지수는 항상 선방합니다. 예, 선방하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정말 어, 안 좋죠. 예,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요. 특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뭐 한 마이너스 한 10% 안팎씩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물론 오늘 일부 좀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좀 안 좋았던 한 주였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죠. 어, 뭐 어제 계속 설명드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장 코멘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어제 그렇게 패닉장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10% 이상 종목이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세어봤을 때 대략 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에서 합이 26, 7개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예,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 종목이, 급락 종목이 그 정도밖에 안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패닉 셀링이 나오지도 않았고 투매가 나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매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아예 투매가 나올 만한 그런 장은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베팅을 했죠. 투매가 나올 만한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생각하면 됐어요. 뭐 간단하게요. 뭐냐면은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갖다가 할 경우,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할 경우 미국 같은 나라는 러시아 이전에 중국이라는 나라와 이미 팽팽하게 마찰을 빚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까지 만약에 플러스 알파를 해버린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큰 대국을 갖다가 두 개의 대국을 상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중도 면에서 떨어지겠죠. 떨어진다라는 거는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경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말했을 뿐 직접적인 어떤 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하진 않았어요. 그죠? 우크라이나에다가 총알 좀 주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쏘고 있는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박격포라든지 아니면은 지대공 미사일, 뭐 그런 것들,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그 미사일이 아니고 뭐죠? 그거 하여튼간, 사람이 직접 쏘는 거, 뭐 그 정도나 좀 지원을 해줄 뿐이지, 큰 무기 같은 건 지원을 안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첨단 무기를 갖다 지원해주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원해줄 경우 이 무기 기술이 러시아나 뭐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줬다라는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하나만의 어떠한 이슈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선 경제 제재도 제대로 못해요. 그만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 천연가스죠. 에너지가 아니라 천연가스의 80%를 갖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이죠. 웬만한 유럽 국가들이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이것뿐만 아니죠. 러시아는요, 석유,
예, 천연가스, 그 다음에 각종 귀금속류. 이게 귀금속류가 장신구류가 아니고요. 산업용 귀금속류입니다. 산업용 금속.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각종 뭐 비료,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중요한 수출 국가죠. 이런 수출 국가에 대해서 강제로 갖다가 경제 제재를 해버릴 경우, 금융으로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난리칠 경우 먼저 깨지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 우방국들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뭐 이거를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컨센서스는 이미 월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러시아에서 그냥 그 어디죠? 돈바스 지역이죠. 돈바스 두 개의 자치고요. 예,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우크라이나를 서유럽과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어떤 완충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최소한 중립적인 정부나 아니면은 친러시아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본토까지 침투를 해버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뭐가 당연하냐면은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이번 사태를 갖다가 마무리 짓는데 가장 중요할 거예요. 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괜시리 여기서 더 묶으면은 유럽의 우방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도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갖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적인 유럽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고통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최악의 수죠. 최악의 수.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을 거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미국대로 얻었죠. 이번 러시아권 때문에 뭘 얻었습니까? 어차피 러시아가 의도를 안 하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대로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뭉쳐질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것들을 얻어갔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뭐 중국 거는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대만 침공설 이건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가만히 보죠. 가만히 지켜보고 미국이 이렇구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대만 침공설이 가장 유력한 해는 2년 뒤인 2024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물 대통령이라 부르잖아요. 물 대통령이라 불리는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선을 치르든 굉장히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노리지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강대강 이런 흐름 속에서 대만을 갖다 침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다. 대신에 올해 연말 여름부터 11월 달까지 11월에 미국 중간선거라든지 이럴 때 맞춰가지고 미중 마찰이 좀 격화될 가능성은 있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소리입니다. 자, 뭐 대만의 그 경제학자인가요? 대만의 경제학자였나? 이 대만의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침공을 하면요, 가장 먼저 TSMC 생산 시설과 각종 중요한 기술이 담겨져 있는 건물들을 갖다 다 폭파시켜 버려야 된다고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한 2개월 전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 정통한 중국 그 학자예요. 중국 학자도 2024년에서 2025년 미국의 대선이 있거나 대선이 끝난 그 직후 혼란스러울 때를 이용해 가지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경제 제재거든요. 근데 이 경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제 상황에서 준비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정전협정이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른 점령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에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주식시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 빨리 정전협정을 하고 정전협정을 하고 그리고 어,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 짓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유럽 주요국들에도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길어봐야 2, 3주 내에는 어느 정도 다 결론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아시죠? 전에 제가 한 3, 4일 전쯤에 방송을 만들어 드렸어요. 돈바스 지역 자치구 두 개만 그 밍크스인가요? 밍크스 의정서대로 여기를 분리 독립을 우크라이나에서 인정을 해주고 했으면은 이번 사태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안타깝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해서 다음 주의 시장은 이번 것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히려 이런 것까지 죽었어요. 파월 의장이 어, 어제 오늘 발언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오전장에서 그 무슨 저기 그 연준 이사가 상반기 중 예, 10 그 저기 10%까지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거는 장중에 나오는 바람에 저는 알았는데 파월 의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 날 새벽까지만 어, 연준 이사들이나 아니면은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블랙아웃 들어가요. 즉 모든 발언이 금지가 돼요. 공식적인 발언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다음 달 15일까지 대략 한 10일간 10일간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연준 위원들이 아무런 발행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대충 시장 컨센서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 있죠? 3월 0.5% 0.5%그 저기 그 퍼센트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 10%대 한 중반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2, 3주 전까지만 해도 90%였던 게 지금 1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축 이슈 부분도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도요. 다른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는 총재들이 일단 0.25% 정도까지만 이 0.25%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에 맞춰 가지고 시장이 좀 다소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즉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박 이슈,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전복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러시아는 그걸 아예 원치를 않습니다. 아예. 왜냐? 어차피 완충적인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과 나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나토랑 미국에서 갑자기 파병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은 재수 없어가지고 총을 쐈는데 하필이면은 미군이 맞았어요. 미군 뭐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추락했다거나 나토군 추락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충돌. 이게 살짝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은 그냥 하루 이틀 조정 정도가 나올 뿐이지 서로 이렇게 전면 충돌하는 거를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양측 전부 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있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또 반짝 또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어도 얼추 다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즉 이제부터는 지수도 그렇고 이제 5주선 태워야겠죠. 다음 주부터는 5주선 태우면서 3월에 출제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월에는요. 성장주 우위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성장주 우위의 흐름. 왜 성장주 우위의 흐름이 나오느냐? 우크라이나 이슈가 또 마무리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 굉장히 강매파적인 흐름이 조금 이 우크라이나 덕분에 좀 완화됐다라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덕분에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왜 어찌됐든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향후 동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에서도 이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내에서도요. 예, 무슨 3월 1일 그 바이든 대통령의 무슨 그 저기가 있죠. 무슨 행사인데 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연례회의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기후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후 관련 그 정책 있잖아요. 예, 이거를 포함한 사회 지출 법안 있죠. BBB. 예, BBB 법안. 예, 이 부분을 그 다시 좀 축소해 가지고 우리 조맨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그거에 대한 그 조정안을 갖다가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 3월 1일인지 아니면 첫째 주인지 이쯤에서 그러면서 기후 협약이라도 일단 떼어내서라도 좀 통과시키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아요.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친환경자가 들어간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도 많이 조정 받았잖아요. 그럼 계속 조정 받겠습니까 어디? 아니죠. 그렇다 옆으로 이렇게 질질 기어 가겠나요? 아니죠. 예, 반등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반등, 요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물론 뭐 반등해가지고 신고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섹터와 함께 우리 내수주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이쪽이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3, 4월 달은 3, 4월 달은 이쪽으로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뭐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지난 1월 달은 거의 뭐 1년 동안 나올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긴축을 베이스로 깔고요. 긴축을 이것도 결국에는 그분 한 분이 촉발시켰죠.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요. 네, 그 0.5% 0.5% 포인트를 갖다가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했는데 뭐 셀트리온 이슈에다가 오스템 임플란트에다가 뭐 여기저기서 뭐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뭐 이건 뭐 바이오 쪽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 건도 계속 곁다리 있었고 그래 이게 지금 진정되나 싶었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못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번 2개월 동안에 이러한 악재들이 점점 소강태로 가면서 3, 4월 달은 일단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어,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친환경자가 들어간 섹터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런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 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든 것보다는 요 하루가 좀 힘들었죠. 어제 딱 하루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어제 한 2, 3% 두들겨 맞은 게 지수면으로 2, 3%대 3% 안팎 두들겨 맞은 게 이게 좀 컸죠. 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좀 웃어볼 수 있는 지수면에서 그래도 한 3, 4%, 4, 5% 정도 오르면서 안정감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칠게요.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